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설악산에 있는 양일권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짧은 한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은 유익이 되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디톡스 열풍이 불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디톡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종류의 디톡스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톡스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기사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디톡스를 하고 나서 간 수치가 20배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신문도 볼 수 있고, 또 디톡스를 하면서 관장을 하는데 그것이 또 감염이나 출혈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경고의 메시지들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디톡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일까? 독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 것일까? 진짜 의학적으로 또 인정될 수 있는 디톡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디톡스의 원리와 생활 건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과연 이 모든 질병들이 왜 발생하는 것인지, 만병일독이다. 만 가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은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양방에서도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도 이 지구상에 3만 6천여 종의 질병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은 프리 레디칼, 바로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 모든 질병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만병의 근원이 독소라고 양한방에서 공히 발표를 하고 있으니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비결은 그 독소를 깨끗이 씻어서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해독, 영어로는 detoxification, 이것을 좀 간단하게 디톡스, 디, 버리다, 톡스, 독소, 내 몸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버려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이 독소를 버릴 수 있을까? 의학적으로 밝혀진 디톡스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 독소를 버리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이 학문을 삼육대학 대학원 보건학과 천연치료 전공으로 석박사 과정이 이제 다음 봄학기 때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독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겠는데 해독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보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톡스라고 하는 디탁시피칼라제 그 뒤에다가 학문이라고 하는 LOGY를 붙여서 디탁시피칼라지라고 하는 단어로 이 보고서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디톡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 올바른 디톡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디톡스의 원리 첫 번째는 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요시노리 교수에 의해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독소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청소될 수 있는지가 밝혀졌고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바로 오토파지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게 된 것입니다. 오토, 스스로, 파지, 먹다. 우리 세포 속에는 자기 스스로 내 몸속에 있는 독소와 쓰레기와 찌꺼기를 먹어서 청소하고 해독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인데 1962년도에 크리스티앙 드 쥐브가 오토파지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명명하게 됐고 1990년대에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이것을 간단한 효모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그 효모 속에서 독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독이 되고 청소가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그 오토파지를 주관하는 15개의 유전자까지 다 규명을 하면서 논문에 발표를 했고 이것이 의학 교과서, 간호학 교과서, 해독, 독성학 교과서, 여러 의학 교과서에 그 해독의 메커니즘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메커니즘은 다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포 속에 있는 쓰레기와 독소를 싹 청소해 줄 수 있을지 바로 요시노리 교수가 발견을 했고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은 것은 바로 뉴트리언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배고플 때, 금식을 할 때에 그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속에 있는 쓰레기, 독소를 다 버려줘야만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주는 오토파지는 굶을 때, 배고플 때 스위치가 켜지면서 주인 양반이 내가 오늘 하루 2000kcal 활동하는 것만큼 먹어주지 않고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니 내 몸속에 있는 염증 세포나 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면서 모아가지고 이것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쓸데없는 염증이나 독소를 청소하면서 디톡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배부르게 먹는 한은 불가능한 것이고 평소에 먹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적게 먹고 좀 배고픈 증상을 느낄 때에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포가 나이를 먹으면 활동하면서 쓰레기도 생기고 그 세포 속에 있는 소기관들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인성 질병이라고 부르는데 뭐 나이 들어서 오는 질병이야 어떻게 할까? 그러나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 낡은 세포 속에 있는 쓰레기, 염증 이런 것들이 싹 오토파지에 의해서 먹혀버리고 분해되어서 새로운 에너지로 사용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 필요한 영양소로 사용이 되면서 그 노화된 세포가 젊은 세포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를 최근에 몇십 년 전에 의학적인 이 분야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포 속에 있는 독소가 청소되는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됐고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120년 전에 이렇게 오토파지를 가동시키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죽을 목숨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치료봉사 1905년도에 출간된 215페이지의 성경을 연구한 결과로 발표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단순하고 알맞는 식사를 함으로써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 금식한 후에 이 몸 자체적으로 오토파지가 그 독소들을 청소해주면서 죽을 목숨이 다시 돌아올 정도로 놀라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두 달 동안 식사를 절제하면 많은 환자들이 자제의 길이 곧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바탕으로 영감적인 해석을 써놓은 글인데, 바로 요엘서에 보면은 그 몸에 더러운 여러 가지들이 청소가 되면서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치료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엘서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때 이적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글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은 그 치료의 성령을 받으면서 이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요엘서 2장 12절에 그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바로 지금껏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 조물주가 가르쳐 주신 그 식단대로 먹지 않고 독이나 여러 가지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독소가 축적되면서 이런 질병들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금식하면서 이 속에 있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인 독소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죽을 목숨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던 첫날에 이 시에나라고 하는 차를 사서 한 10년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이 차 상태는 덜커덩거리고 소리가 나고 뒤에서 매연이 많이 풍겨져 나옵니다. 버릴까 하다가 그 엔진을 뜯어봤더니 아주 여러 가지 끄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링을 했습니다. 엔진이 깨끗해졌어요. 보링을 한 뒤에 이 차는 소리도 나지 않고 흔들거리지도 않고 새 차처럼 부드럽게 회복이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60년, 70년 여러 가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이 엔진처럼 여러 가지 독소의 찌꺼기들이 이제 몸속에 쌓이게 되고, 그 결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보링을 할 때는 아무리 비싼 차라 할지라도 오일을 일단은 버려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후된 이 몸을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잠깐 먹는 것을 금하시고 이 몸속에 있는 오토파지 시스템이 가동되게 하면서 보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이 의학적으로는 독소를 몸 밖으로 깨끗이 씻어서 버려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디톡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독소를 깨끗이 버려줬을 때에 노화된 여러 가지 세포들이 회복되면서 기적처럼 이 질병이 치료되고 젊음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서는 자주 봅니다. 92세 되신 강희채 선생님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혈관에도 찌꺼기가 쌓여서 동맥경화증이 오고 혈압이 올라갔고, 또 이 췌장에도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또 세포에 있는 인슐린 초인종에도 독소가 쌓이면서 눌러도 눌러지지 않는 저항성 때문에 당뇨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기사의 도움으로 힐링센터까지 왔는데 그 정문에서 방까지 들어갈 때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장정 4사람이 떼매서 방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디톡스를 했어요. 몸속 여기저기 쌓인 독소들이 싹 청소가 되면서 딱 일주일 만에 걸을 수도 없었던 이분이 지팡이도 버려버리고 혼자 자기 힘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혈압을 약을 끊고서도 정상이 됐습니다. 당뇨약 끊고서도 혈당이 완전히 정상이 됐습니다. 혼자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좋아졌습니다 하는 체험담을 우리가 모두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후된 세포를
그 속에 축적된 독소를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면서 청소해주면 이렇게 회복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오토파지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평상시 먹던 음식을 며칠 동안은 절제하고, 그리고 조금은 이 배가 고픈 상태를 유지해 줄 때에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서 디톡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첫 번째 원리를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디톡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는 굶어야 된다고 하더니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칼로리는 예전보다 적게 먹으면서 굶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디톡스 메커니즘을 발표한 것을 살펴보면 이 디톡스가 여러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그 단계마다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영양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칼로리를 적게 먹는다 할지라도 디톡스 할 때 필요한 영양소들은 옛날보다도 오히려 더 먹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47년도에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생화학 교수님이신 R.T. 윌리엄스 박사님이 디톡스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규명을 했습니다.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들이 해독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1947년도에 발표가 됐고, 수많은 의학 교과서에 이것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들어오면 해독의 장기, 간에서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의 과정을 거쳐서 해독이 된다는 것인데, 그 과정마다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1947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문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모든 사람들 몸속에는 이 디톡스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을 거쳐서 분명히 며칠이면 해독이 되고 그 독소가 다 풀어져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제가 만나는 많은 환자들은 그 몸속에 디톡스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소가 해독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것일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1947년도에 디톡스 메커니즘은 분명히 의학적으로 자세히 발표가 되어 있었지만, 그 연구 결과가 신약을 개발하는 쪽에 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디톡스 메커니즘을 규명할 때에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약물을 먹었을 때 그 속에 있는 독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영양소의 도움으로 그게 며칠이면은 싹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해독이 되는지가 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약을 개발해서 인정받기 위한 일상 임상 실험을 통과하는 데 사용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분명히 똑같은 디톡스 메커니즘이 가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어떤 그 디톡스의 과정을 넘어가지 못하고 독소가 쌓여서 이 질병이 발생했을까? 지금이라도 그 부족한 영양소들을 공급해주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게만 해주면은 이 독소들이 드디어 빠져나가면서 그 질병이 치료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착안을 해서 그 윌리엄스 박사가 발표한 디톡스 메커니즘을 자세히 여러 논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8군데 아리랑 고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가장 확실한 디톡스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저 맛있다고 먹을 것이 아니고 이 음식에 독소가 많은가 적은가 한번 묻고, 독소가 많으면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할지라도 노땡큐 하고 안 먹으면, 절제하면 디톡스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맛있기 때문에 먹어버립니다.
그래도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독소가 몸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장에서 똑똑한 분별력을 가진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필요한 것은 몸속으로 흡수해서 영양소로 사용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저쪽 대장으로 던져버리면서 항문으로 배설시켜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의 이 장이 벌써 고장이 나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독소들이 영양소와 함께 문맥이라고 하는 정맥으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는 하나의 독소라도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모든 독소를 문맥이 다 모아가지고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몸속에 들어온 이 독소가 여기저기 찌르지 말라고 기름 보따리로 보쌈을 한 상태에서 간으로 끌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용성 독소가 해독의 장기 간으로 들어오는데 윌리엄스 박사가 여기서부터 자세하게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간 해독 1단계와 2단계를 거쳐서 해독이 된다는 것인데 간 해독 1단계는 기름 보따리에 쌓여 있던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름 보따리 속에서 그 독소를 끄집어내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1단계 해독이라 그랬고 그 기름 보따리가 풀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많은 종류의 효소들이 있어야만 산화 해독을 시키든 환원 해독을 시키든 여러 가지 해독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드디어 이 지용성 독소에서 보따리가 풀어지고 끄집어 내주게 되고 수용성 독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따리를 부시럭 푸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오히려 디톡스 잘못하다가 이 활성산소 때문에 다른 장기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한다는 사실들도 다른 논문에서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톡스 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니 이것을 해독해 줄 수 있는 항산화제를 공급해 주면 이 디톡스 시스템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저는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간해독 1단계입니다. 이제는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풀어져 나왔으니 이것을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을 간해독 2단계라고 윌리엄스 박사님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이 수용성 독소가 자기 발로는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포승줄 영양소로 꽁꽁 묶어서 즉 포함 영양소로 묶어서 물이 흐르는 곳까지 올려놓기만 하면 임파선을 통해서 임파관을 통하든지 혈관을 통하든지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포합 영양소들의 도움으로 2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면서 때로는 모세혈관에서 있었던 독소를 피부에 있는 땀구멍으로 버려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모든 장기에서 일을 하다가 나온 그 독소들을 신장으로 끌고 가서 아직도 거기에 포함된 영양소는 흡수를 하고 나머지 독소는 방광에 모았다가 소변으로 버려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간에서 해독된 독소들은 쓸개즙에 쓸개관에 쓸개에 모아놨다가 십이지장으로 버려주고 소장, 대장, 직장, 항문을 통해서 버려주는 것이 2단계 해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을 통해서 그 많은 독소들이 우리 몸 밖으로 얼마든지 버려질 수 있고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버려주기만 하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요. 1분의 우리 해독의 장기 간으로는 1.9리터 정도 걸러줘야 될 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단계 해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효소가 있을 때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고 수용성 독소로 풀어지게 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먹어주면 되겠고, 또 2단계 해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포합 영양소, 포승줄, 수감 영양소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드디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독소가 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톡스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냥 물만 먹고 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단계 해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 복합체, 글루타치온, 불포화 지방산, 구리,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이미 의학적으로 많은 종류의 영양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풀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여러 영양소들의 친구를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항산화제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어야만 1단계 해독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해독시켜 줄 수 있는데, 시스테인, 메티오닌, 타우린, 실리마린,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여러 항산화제 영양소들을 먹어줘야만 이 해독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여기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리 독소가 발생을 해도 해독해주는 친구도 우리가 만나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 수용성 독소를 포승줄로 묶어주는 영양소,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글루쿠론산, 또 아세틸기, 메틸기, 설파, 이런 여러 영양소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이런 마지막까지 내가 가는 길 이 동행해주는 친구가 있을 때에 해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굶어서 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톡스 중에서 원푸드 디톡스가 유행인데, 이 세상에서 어떤 음식이라도 한 가지 음식 속에 지금 얘기한 여기 여러 가지 해독을 위한 그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뭘 마시고 한 가지만 먹으면서 할 때에 이 모든 영양소가 다 있지 못하고 결핍되기 때문에 일부의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한 디톡스가 진행될 수 없고 질병이 완전히 치료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죄책감, 미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영적인 독소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무리 붉은 죄를 졌을지라도 다 해독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친구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독소까지 해결하면서 영육의 원인의 독소를 버렸기 때문에 질병 치료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우리를 모든 영육의 독소로부터 다 버려주기 위해서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문 활짝 열고 받아들여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독소들이 다 해독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를 해독해주는 원리도 육적으로는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활성산소가 공기나 음식과 함께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자기에게 부족한 그 전자를 내 세포에서 뜯어내가지고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하는데, 그때 내 세포는 찢어졌고 상처를 받았고 염증이 생기면서 그 부위가 어떤 부위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항산화제를 먹어주시면 내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내 세포의 산화를 뜯어 먹어서 자기가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할 때 내 몸속에 들어온 그 항산화제가 안 돼 하고 중간을 가로막고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안 낸다고 해도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주인 양만 뜯어먹지 말고 나를 대신 뜯어먹어라. 그러면서 이 항산화제가 먼저 얼른 뜯겨져 주면서 활성산소에게 찢겨져 주고 또 찔림을 받고 피를 흘려주면서 활성산소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친구, 영적인 항산화제와 같은 친구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졌고 내가 찔림을 당하고 내가 상함을 당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영적인 항산화제 친구로 영접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붉은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항산화제로 영접하면서 양털처럼 휘약해 해독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몸에 찌들어 붙어 있는 질병의 원인 독소를 녹여서 풀어 버려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녹이고 끌고 버려주는 여러 가지 해독 영양소들을 골고루 먹어가면서 디톡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황병모 장로님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전립선암 4기 말입니다. 척추 4번, 5번에 주먹만한 암덩어리까지 또 전이가 됐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몰핀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두 지팡이를 들고도 아장아장 첫날은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의 1시간 듣는 동안에도 진땀을 뺍니다. 1시간에 2번씩 화장실에 나가서 이를 보고 와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톡스의 원리대로 한 달 정도 디톡스를 했더니 몰핀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던 이분이 몰핀을 끊고서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고 하루에 이 지팡이 다 던져버리고도 48,000보씩 걸을 정도로 놀랍게 회복이 됐습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는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이 전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톡스의 원리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녹여서 떨어뜨려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디서 모아놨다고 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2단계 해독이 진행되면서 몸 밖으로 버려줘야만 근본적으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1단계 해독에서는 기름 보따리에 쌓여있던 지용성 독소를 녹여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풀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수용성 독소로 풀어졌을지라도 자기 발로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독소를 포승줄로 꾹꾹 묶어주는 포함영양소를 먹어줄 때에 드디어 이 독소가 포승줄로 묶여지게 되고 피가 흐르는 곳까지 끌어갈 수가 있고 그 피를 타고 돌다가 2단계 해독은 모세혈관 끝에서 나와 그 가장 가까운 곳에 붙어있는 피부 속에 있는 땀 구멍을 통해서 이 독소를 땀과 함께 버려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디톡스 할 때는 땀을 흘려줘야만 됩니다. 운동을 해서 땀을 빼주든 그렇게 해도 땀이 나오지 않으면 특별한 원적외선 사우나 같은 것을 하면서라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게 해줘야만 이 디톡스가 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장까지 끌려온 그 독소는 소변으로 버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소변이 잘 나와주도록 해야 됩니다. 소변이 잘 나와주는 음식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라도 소변으로 빨리빨리 배설을 시켜줘야만 됩니다.
또한 이 대변으로 버려줘야 되기 때문에 대변을 잘 배설하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디톡스에서는 관장을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게 지저분해서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부작용과 후유증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여러 해 동안 직접 해봤습니다. 부작용들이 분명히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관장을 하지 않고서도 특별한 도움을 받으면은 자연적으로 이 변을 잘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2단계 해독을 통해서 독소를 몸 밖으로 근본적으로 버려줘야만 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치료의 이적을 체험하기 원하면, 첫째, 뭔가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준 식단대로 하지 못해서 이 독소 많은 음식을 먹게 됐고, 그래서 독소가 쌓이면서 질병이 생겼으니까 식욕을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금식을 하라. 그러면서 육적으로 잘못 먹은 음식이 독소로 축적된 건 육적으로 디톡스해서 버려주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또 죄책감이라고 하는 영적인 독소가 쌓였을 때는 울며 애통하며 십자가 앞에 다 쏟아버리면서 그 독소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독소를 버리는 것은 눈물로 버려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11장 14절에서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이 속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대증요법으로 이 몸속에서 독소가 이리저리 옮겨가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몸에서 밖으로 버려질 수 있는 이 영육의 디톡스를 통해서 놀라운 치료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칭다오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띵첸쿠이라고 하는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38세인데 그 심장 사진을 보니까 관상동맥이 여러 군데가 거의 끊어질 정도로 막혀 있었어요. 거기다가 심장 판막증까지 있습니다. 100m를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영육의 디톡스의 원리에 따라서 그 디톡스를 하면서 4일 뒤에 그 칭다오에 있는 험준한 바위산 노산이라고 하는 곳을 이분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는데, 이분은 계단만 올라가도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픈 통증이 느껴지는 분이었는데, 놀랍게 여기에 있는 독소들이 청소되면서 통증을 한 번도 느끼지 아니하고 노산 정상까지 걸어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일주일 짧은 시간 동안 배웠고 실천했지만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그대로 디톡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분이 한 달 뒤에는 15kg의 체중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는 이 심장에 있는 혈관이 완전히 청소가 되면서 매일 아침마다 6km 마라톤을 할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평지를 100m도 걷기 어려웠던 이분이 심장병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완전히 해결이 되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 6km를 달려도 괜찮을 만큼 좋아질 수 있는 치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디톡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제가 모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디톡스 역사책에 디톡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었고 질병 치료 쪽에 임상 사례로 사용된 적은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거의 전무하다, 이런 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면 그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 방법은 그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학적으로 이 독소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 몸 밖으로 버려주는지 이미 1947년도에 발표가 됐고 거의 모든 의학 교과서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똑같은 메커니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있는데 왜 지금 질병이 걸린 사람들에게는 어떤 아리랑 고개를 넘지 못해서 독소가 축적이 됐고 이 질병이 찾아왔을까? 그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도 이미 다 밝혀졌는데 대부분 현대인들은 그 해독 영양소들이 결핍된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로 여러 가지 육식 이계 식사를 하는데 고기 속에는 이 해독 영양소들이 아주 극히 일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 영양소는 과일, 채소, 견과류 이런 것 속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을 현대인들이 잘 먹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평상시 음식에서도 한두 가지 좋아지는 좋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5대 영양소를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골고루 먹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떻게 음식과 함께 독소가 묻어 들어왔을지라도 이 독소를 해독해 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해독 영양소를 골고루 과일, 채소,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해 준다고 하면 그날 들어온 이 독소들이 다 해독의 메커니즘 아리랑 고개를 넘어 몸 밖으로 버려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아예 질병 없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질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은 빨리 달려가서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의학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적어도 70% 이상의 질병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온 생활 습관병입니다. 그러니 생활 습관을 고치면 저절로 치유될 수 있는 질병인데 생활 습관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온 증상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춰주는 이 혈압 강화제를 먹고 통증이 밀려오면 그 원인은 다양할 텐데 진통제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먹어도 그 질병이 치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활 습관을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독소가 들어왔을지라도 해독될 수 있는지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를 만드신 메이커는 모든 물건을 만든 메이커가 하듯이 어떤 에너지를 입력시켜야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에덴 농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음식대로 먹으면서 과일, 채소, 견과류를 더 즐겨 먹으면서 이 속의 독소를 해독의 메커니즘을 따라서 깨끗이 버려주면서 언제나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질병 없이 100세 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독소가 많이 들어오는 생활은 금하고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지금까지 내가 몇 년을 먹어왔든지 상관하지 말고 아무리 먹음직스럽다 할지라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노 땡큐 하면서 건강을 위한 음식들만 먹으면서 언제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100세 넘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정말 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몇 분은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전기인 그 환자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간경화 3기인데요. 현대의학적인 여러 치료를 했었고 현재는 이 작은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디톡스를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지요? 이렇게 3기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네. 복수가 많이 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왔습니다. 예. 네. 네, 많은 간경화증 환자들이 현재 이펙트헤드 힐링 센터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간은 해독의 장기입니다. 뭔가 지금까지 먹어오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이 이 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간 혼자 도와주는 그 여러 영양소들과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먹어주지 않으면서 혼자 무리하게 해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망가졌고 간경화증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톡스라고 하는 같은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방법을 들어가 보면 너무나 다양한 디톡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 교과서에 등재된 그 내용대로 제대로 FM대로 하면은 간경화증이 치료가 잘 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간 이식 수술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82세 할머니. 이 정맥류가 터져서 한 달에도 2번씩 119를 타고 병원을 찾아가요. 간 이식 수술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된 디톡스를 통해서 한 달 만에 첫 달은 저희 여기 병원 여기 저희 힐링 센터에 와서도 몇 번을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황달도 없어지고 복수도 빠지고 또 이 감성 이 알코 이 위로 막 올라가면서 간성 혼수도 오고 그랬는데 모든 증상이 다 사라져서 믿지 않던 분인데 결국은 예수를 믿고 침례까지 받고 영육의 독소가 해결이 되면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 달에 2번씩 119 타고 가던 그 생활이 딱 끝나고 완전하게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요. 그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 오토피지를 먹으면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오토파지?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고 내 그래. 세포 속에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 오토파지가 이 스위치가 켜지는 비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칼로리보다 적게 먹었을 때 이대로 있으면 죽겠네. 내 몸속에 있는 염증이라도 뜯어서 에너지로 써야 되겠다. 쓰레기라도 뜯어서 에너지로 써야 되겠다. 그때 오토파지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서 얘가 가동이 되고 그러면서 내 몸의 쓰레기들 염증을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상술로 사실 효과가 없는데도 판매가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사기꾼이 많은데 예. 어떤 것인지 몰라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오토파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 예. 속에 있는 이 시스템이에요. 예. 또 하나 질문은요. 그 르푸스 신념이라는 판정을 받은 40대 미혼 여성인데, 이분도 이게 오늘 디톡스 강의해 주셨는데,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해 오셨습니다. 예, 루푸스 신념이라고 하면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예. 면역 세포가 두 가지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얘가 내 몸인지 내 몸이 아닌지 분별력이 있고, 두 번째 내 것이 아닌 나쁜 놈이다 그러면 죽이는 살상력이 있는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은 그 중에서 분별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장의 사구체를 바라보면서 내 거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상력으로 막 공격을 해서 염증이 생기게 하는 것이고 이대로 가면은 결국은 투석을 하는 길 외에는 현대의학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디톡스를 하면서 특별히 장내 미생물들을 또 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장내 미생물들이 회복이 되면서 장내 미생물과 백지장 한 장 차이로 그 옆방에 바로 면역세포들의 70%가 살고 있는데 그 면역세포들이 디톡스와 장내 미생물들을 회복시키고 하면은 다시 회복되면서 제정신을 차리고 아니 내 신장을 내가 왜 공격하지? 하고 정신 차리면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가면역, 아토피든지 건선이든지 수많은 이 자가면역 질병들이 이 통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료가 많이
이곳에서 되는 사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한 가지 아까 강의 중에 그 2단계 디톡스의 강의 중에 그 항산화 물질을 보급해 주면 그 병원에 실려가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때 그 강의하실 때 항산화 물질을 보급해 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예, 1단계 해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면 질병이 생겨요. 그런데 그 활성산소를 완전히 아까 살펴본 것처럼 무력화시켜주고 해독시켜주는 것이 항산화제인데, 예. 대표적인 것은 항산화제 에이스 3인방은 음. 말 그대로 에이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A는 각종 채소 속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C는 각종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E는 각종 견과류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평상시 잘 먹어주고, 때로는 디톡스를 할 때는 이것을 칼로리는 적게 하면서 배가 고프면서도 얘들은 먹어주는 방법으로 항산화 주스로 짜서 마셔주기도 합니다. 저희 힐링센터에서는 이 항산화 주스를 일부를 공급해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척추 관절염 판정을 받은 68세 남자입니다. 뭐 자연치료법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요. 또 다른 분은 지금 여러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치료는 어디서 하는지, 장소가 어디 있는 건지 그걸 질문하셨습니다. 예. 제가 발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특별한 힐링센터는 설악산에 자리하고 있고요. 지금 오토파지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스위치를 조금 기술적으로 평상시 먹던 칼로리보다도 적게 먹되 디톡스 할 때 필요한 영양소들은 다 먹어주는 그런 디톡스를 하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디톡스가 되는데, 그 디톡스에서 첫 번째 뜯어 태우는 것 중에 하나가 염증입니다. 그래서 척추 관절염이든 염자 붙은 질병들, 몸에 또 부종이 있는 사람들, 그게 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얘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복수 차고 막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항암제 이 부작용으로 부어 있는 사람들이 그 잘 빼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오토파지 디톡스를 과학적인 교과서 내용대로 하면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빠지고 염증이 없어지면서 각종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퇴행성 관절염이든 굉장히 도움을 보는 걸 저희들이 임상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질문들이 또 있지만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온 거를 정리해서 또 질문드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인걸 박사님께서 정말 귀한 우리 디톡스의 원리와 생활 건강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정말 디톡스가 여러 영향을 또 줄 수 있고, 또 디톡스의 비우기, 채우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치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장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